6개월이 넘어가면은 거의 2.5배가 넘는 보관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공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쿠팡 로켓크로스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쿠팡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쿠팡에서 매출이 1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작은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막상 정산된 금액을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정도가 정산이 돼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 로켓크로스 정산 관련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과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로켓크로스 정산은 크게 월정산과 주정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월정산은 월 판매 마감일에서 영업일 기준 20일 후에 100%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 월정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말을 제외한 날짜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일 기준 20일 후라고 하면은 2월 말 기준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정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 판매 금액을 영업일 기준 20일 후에 70%를 1차 지급을 하고 이 2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오늘이 2월이니까 4월 첫 번째 영업일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구조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윙을 하시던 분들께서 그로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윙처럼 70%를 주고 나머지 30%를 나중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쿠팡에서 내 계정의 반품 이력이나 판매 이력을 보고 유보금을 설정을 하는데 보통 매출의 5%에서 10% 정도를 유보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그 이상도 묶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면 유보금도 같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내가 1000만원을 팔았으니까 700 정도가 정산이 되겠구나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돈이 막 400, 500 이렇게 들어오면은 결제일이라든지 자금 흐름에 굉장히 타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월정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 마감 후 2월 말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월 초에 판매한 매출이면은 거의 두 달이 자금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정산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정산 같은 경우는 이미 30%가 나중에 2차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30% 자체를 유보금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계산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보금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반품을 대비해서 쿠팡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쿠팡에서 우리 제품을 산 다음에 7일 이내에 반품을 할 경우에는 쿠팡은 셀러에게 이미 준 돈을 다시 뺏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산해줄 돈의 일부를 미리 떼어놓고 반품 기간이 지나면 그때 셀러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산도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길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뒤에 70% 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만원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한 달 뒤에 700만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광고비 빠지고 창고료 빠지고 수수료 빠지면 700만원을 거의 대부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매출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발주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유보금까지 잡혀버리면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그로스를 하실 때는 정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까 라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창고료와 광고료예요. 쿠팡에서 공식 창고료는 이렇게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할 게 6개월이 넘어가면은 거의 2.5배가 넘는 보관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고가 반년 넘게 안 나간다? 그러면은 마진 다 까먹고 영마진 날 확률이 100%입니다. 거기에 창고료가 보관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고요금이나 출고요금 등 부대비용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차감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로켓크로스에서 장기 보관료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수료 포함해서 22% 정도 부대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처럼 내가 먼저 광고비를 충전하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정산해주는 시스템이라서 내 돈이 얼마 나가는지 광고비가 얼마 나가는지 체크하지 못하고 광고비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100만원 팔려고 200만원 광고비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게 팔았는데 결국은 광고비로 다 나가고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쩔 때는 마이너스 나고.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산 구조가 이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선정산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금이 잡히는 비율보다 수수료를 내는 비용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선정산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광고비 부분은 로켓그로스 뿐만 아니라 쿠팡 윙을 운영하시면서도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Z 배송 시절에는 변동 수수료와 고정 수수료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계산하기가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정 수수료 몇 프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마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로스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는 수수료가 너무 지금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확히 계산을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상황이 정말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로켓그로스를 하시면서 내가 마진율을 계산할 때 어떤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로켓그로스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켓그로스를 운영을 하면서 내 판매 금액이랑 정산되는 금액이랑 그 정산되는 주기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로켓그로스를 운영을 하면서 마진이라든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로 체크를 하고 마진 구조를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향공장도 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